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유정입니다. 저는 불안장애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민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여리시거나 우리가 저희가 불안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높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겪으실 확률들이 높고요. 외부 상황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발병 전에 굉장히 극심한 대인관계나 업무의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되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긴장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자주 반복되는 공황 발작입니다. 거기에는 맥박이 빨라져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어지럼증, 혹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반복되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감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게 되는 예기불안이라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쇼핑몰이나 지하철 같은 장소들을 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데 어려움들을 겪게 되시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이 있을 때마다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개는 아주 극심한 공황 발작은 20-30분을 넘기진 않습니다. 좀 앉아서 혹은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극심한 공황 발작은 좀 완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이제 너무 이렇게 발작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 초기에는 이제 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약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그 불안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인 상태를 좀 조절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제이고요. 소위 신경안정제라고 얘기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약물 시작하고 나서는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증상의 호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개 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 약물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신경안정제만 골라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고요. 약물을 잘 끊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방한 대로 잘 충분히 약을 챙겨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증상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술을 같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정신과 약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작용들이 좀 배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어디를 이동하다가 쓰러지시거나 넘어져서 큰 부상들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치료로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최악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적응적인 전략들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들을 하게 되고요. 대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몸에 긴장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긴장들을 스스로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알려드립니다. 전략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두려워하게 된 장소, 가령 비행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에 점진적으로 이제 가서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몸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챙겨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스트레칭, 산책 같은 것들을 챙겨서 하시는 것, 그리고 요가 같은 이제 느린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시도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명상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마음이 많은 순간에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명상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변화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도록 도와줍니다. 극심한 좀 트라우마가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흥분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대개는 또 특별한 촉발 요인이 없어도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발작을 약물 없이 넘기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때마다 약을 먹게 되면 약물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공황 발작은 극심한 긴장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들입니다. 따라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은 아닙니다.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교감신경계 과항진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반대의 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일정한 균형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친척에게서 일반인들보다 공황장애가 발병할 확률이 4배 내지는 8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특정한 어떤 유전자나 염색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유전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 질환일 거라고 추정됩니다.